아들을. 엄마, 어제는 뭐 하면서 지냈어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은 잘 보셨어요? 댓글에 엄마 같은 시니어분들이 많이 도움되었다고도 해주시고, 저 같은 자녀분들이 부모님께 공유해드려야겠다면서 말해주셔서 너무 기뻤어요. 앞으로도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야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대요. 어제 저는 가벼운 감기 때문에 회사 옆 약국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약 타면서 기다리다가 우연치 않게 병원 다니다가 사기당하신 분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어요. 그분도 엄마처럼 60대 후반이셨는데 어찌나 속상해 하시던지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엄마가 병원이나 약국 다니시면서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당할 수 있는 사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정말 나쁜 사람들이 어르신분들을 노려서 온갖 수법으로 접근하더라고요. 특히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엄마, 또래 분들을 대상으로 보험이나 의료비 관련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엄마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며칠 전에 우리 집 앞 콩나물 가게 아주머니께서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머님께서 지금까지 내신 보험료 중에서 관합하신 부분이 있어서 환급해드려야 할 돈이 120만원 정도 됩니다 라고 하더래요.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아니 그런 게 있나? 하고 의아해 하셨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더래요. 어머님 성함이 김땡땡님 맞으시죠? 주민번호 앞자리가 5뭐뭐뭐 맞으시고요? 이렇게 개인정보까지 정확히 말하니까 정말 건강보험공단에서 온 전화인 줄 알고 믿으셨대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그럼 어떻게 받으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더니 그 사람이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간단한 절차만 거치시면 바로 입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전산팀으로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넘기더래요. 엄마, 이런 전화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솔직히 120만원이라는 돈이 나온다고 하면 마음이 좀 흔들리시죠? 아주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옆에 계시던 아들이 엄마, 잠깐만요. 그런 환급은 보통 우편으로 통지서가 먼저 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으라고 하셨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완전 사기였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죠. 정말 위험했잖아요. 이번에는 우리 집 아랫집 할머니께서 겪으신 일을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소에 무릎이 아프셔서 정형외과를 자주 다니세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의료보험 환급상담센터입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머님께서 최근에 땡땡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으신 거 맞죠?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의료보험 처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놓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런 게 있나요? 얼마나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셨더니 지금까지 누적된 게 한 8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이게 복잡한 절차가 있어서 저희 전문 상담사가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해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며칠 뒤에 정말로 깔끔하게 차려입은 여자분이 집으로 찾아오셨대요. 명함도 주고 저는 의료보험 환급 전문 상담사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도 정중하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어머님, 이렇게 신청서만 작성해 주시면 일주일 안에 환급금이 들어올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신청서에 통장 사본이랑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험증서 사본까지 첨부하라고 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이상하네. 왜 이런 걸 다 달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 상담사가 어머님, 이게 정식 절차예요. 보험금 환급받으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셨대요. 엄마,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대방이 너무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설명하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결국 할머니는 나중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나서야 사기인 걸 알아차리셨어요.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대출을 받았던 거죠. 이번에는 좀 더 교묘한 방법의 사기를 말씀드릴게요. 엄마도 실손보험 가입해 놓으신 거 있으시죠? 병원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 보험 말이에요. 요즘 이걸 노린 사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우리 부장님 아버님이 겪으신 일인데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집으로 찾아왔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실손보험 청구 대행업체에서 나온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라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르신께서 실손보험 가입해 놓으신 거 아는데 지금까지 병원 다니신 거 중에서 청구 안 하신 거 많이 있으실 거예요 라고 하더래요. 아버님이 그런 게 있나? 라고 하시니까 그 사람이 어르신, 요즘은 병원에서 안 알려줘요. 그냥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라고 물어보셨더니 지금까지 다니신 병원비 계산해 보면 한 200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저희가 대행해드리는 대신 수수료로 30%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다 어르신께 드려요 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30%가 좀 많은 것 같네 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140만 원 정도는 받는 거니까 없던 돈인데 뭐라고 생각하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에 실손보험 청구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그 사람들이 아버님 명의로 실손보험 청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실제로는 받지도 않은 치료에 대해서까지 허위로 청구를 했던 거죠. 결국 아버님은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려서 큰일 날 뻔했어요. 엄마, 아무리 돈이 나온다고 해도 이런 대행업체는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실손보험 청구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정말 모르시겠으면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이제 약국과 관련된 사기도 말씀드릴게요. 요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일반의 약품들 많이 사시죠? 감기약, 소화제, 파스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접근하는 사기가 있어요. 제 지인분인 김씨 아저씨가 겪으신 일인데 어느 날 문자가 왔대요. 건강보험 약값 환급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최근 1년간 구입하신 의약품비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이 95만 원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저씨가 평소에 약국에서 약을 좀 많이 사세요. 고혈압약, 당뇨약은 물론이고 영양제, 소화제 이런 것들도 꾸준히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환급이 되나? 하고 신기해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대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약값 환급센터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정말 운이 좋으세요. 새로 생긴 제도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다만 이게 올해 12월까지만 신청 가능하고 신청 과정이 좀 복잡해요. 약국에서 받은 영수증들을 다 모으셔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서도 작성하셔야 해요 라고 설명하더래요. 아저씨가 아이고 나는 컴퓨터 잘 모르는데 라고 하셨더니 괜찮습니다. 저희가 대신 해드릴 수 있어요.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 번호하고 휴대폰 인증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더래요. 엄마,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95만 원이나 받는다니까 좋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아저씨는 그럼 내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고 일단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약사님께 물어봤더니 아주머니,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일반의 약품은 원래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데 무슨 환급이 있겠어요? 완전 사기예요 라고 하셔서 알게 되셨대요. 정말 위험할 뻔했잖아요. 이제 정말 화가 나는 사기 얘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치매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신 어르신들을 노린 사기들이에요. 이런 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 한 할머니 얘기인데 이분이 경증 치매를 앓고 계세요.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이 지내시는데 가끔 기억이 헷갈리시는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희는 시니어 전용 투자 상품 상담사입니다 라면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할머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돈을 그냥 은행에만 넣어두시면 손해예요. 저희가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래요. 그 사람들이 보여준 자료를 보면 원금 보장, 월 수익률 3% 이런 식으로 너무 좋은 조건들이 써 있었대요. 할머니께서는 그런 게 있나? 하고 관심을 보이셨는데 그 사람들이 할머니, 이게 한정된 상품이라서 오늘 결정해 주셔야 해요. 내일부터는 접수가 안 돼요 라면서 재촉을 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통장에 있던 돈 500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며칠 뒤에 또 찾아와서 할머니, 수익이 너무 잘 나고 있어요. 더 투자하시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추가 투자를 권유했어요. 결국 할머니께서는 전 재산인 2천만 원을 다 투자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부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더래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이라고 했던 곳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나중에 아드님께서 알게 되셔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엄마, 이런 일이 정말 속상하지 않으세요?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신 분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그래서 가족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드려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큰 규모의 사기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개인이 당하는 사기가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보험 사기예요. 하지만 결국 피해는 우리 어르신들께 돌아오는 일이라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 어떤 요양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보험 사기를 저질렀어요. 그 병원에서는 어르신들께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와 치료를 계속 시행하면서 보험금을 타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병원에서 미용실이나 네일샵 같은 곳과 짜고 어르신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머리 자르고 매니큐어 하는 걸 의료비로 청구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개인정보와 보험정보가 마음대로 사용되었어요. 어르신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치료를 받은 걸로 기록이 남게 된 거죠. 나중에 이게 발각되어서 그 요양병원 원장과 직원들이 모두 구속되었는데 피해 규모가 무려 수십억 원이었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한 곳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 여러 요양병원에서 비슷한 사기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치료는 못 받으시면서 보험 사기에만 이용당하고 계신 거죠. 엄마, 만약에 나중에 요양병원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 가족들이 꼭 확인해 봐야 해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 내역도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사기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마음가짐이에요. 갑자기 돈을 준다고 하거나 너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일단 의심해 보셔야 해요. 먼저 전화로 연락이 올 때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공단이나 보험회사에서 연락하는 거라면 제가 직접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하고 끊으신 다음에 공식 전화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서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면 당일에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자녀와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시면 돼요. 진짜 좋은 상품이라면 하루 이틀 기다려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중요한 건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을 함부로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런 걸로도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주지 마세요. 엄마가 만약 이상한 연락을 받으시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시면 혼자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꼭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괜히 말하면 걱정시킬까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미리 얘기해 주셔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병원을 이용하실 때도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지 가족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 드려야 해요. 보험금 청구 내역도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기를 당하셨다고 생각되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빨리 신고할수록 돈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엄마,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좀 무서운 얘기들이 많았죠? 하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요즘 정말 나쁜 사람들이 어르신분들을 노리고 온갖 수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건강이나 의료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더욱 주의하세요. 아프시거나 병원비가 많이 나가실 때 이런 달콤한 제안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노리는 게 바로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혹시 엄마 주변에도 비슷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조심하시면 이런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아들, 딸들한테 연락하세요. 이런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엄마,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사기들 꼭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다면 꼭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 엄마.